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기사1이 되겠고요. 일진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기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무라고 하는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무라고 하는 천간,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얘는 양토라고 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라고 하는 천간 6번째 천간이면서 무토와 마찬가지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겠습니다. 기토가 될 것이고요. 똑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토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무토는 양토가 되겠고요. 음토는 기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토라고 하더라도,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토와 음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무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항토라고 해서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그런 개념의 큰 산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아주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항토라고 하는 무토처럼 큰 개념이 아니라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작은 정원 내지는 텃밭 같은 개념,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전원토라고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는 뭐 담장토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됩니다.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내 담장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들어져 있는 토를 말하는 것인데,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한 가지 더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점과 무토는 반대로 물기가 없는 건토라고 하는 점이 또 크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무토,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양토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물기가 없는 건토,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음토로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양간이면서 특징은 뭐냐면 왕해지게 되면 울체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일간이 왕하면 소토해야 된다, 내지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관살인 토가 너무 관살인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묘월의 기토라든가 또는 뭐 진술충미월 같은 때에 태어난 기토가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 안에 텃밭에다가 오이라든가 가지라든가,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손자들을 오면은 준다고 해서 이제 포도 같은 거, 뭐 자두 같은 거, 토마토 같은 거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가 손자들 오면 이렇게 따서 주고 하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그러한 이미 토마토라든가 자두 같은 것이 심어져 있는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화초가 뭐예요? 목이거든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간목, 을목을 치우기보다는 따뜻한 화라고 하는 것과 적당량의 물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개수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도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좋지 못한 사주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신앙하면 간목을 쓰지만, 당연히 병화개수를 아울러서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뜻한 햇볕,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을 주는 것인데, 겨울의 기토라고 하는 것, 해월, 자월,
축월 정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위주로 쓰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4, 5, 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위주로 쓴다 정도 알아두시면은 12월에 기토를 어떻게 사주로 배합하는 것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더 쉽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뜨거운 여름 바깥 내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해자초갈의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한겨울에 밖에 내놨다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 미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기토 미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일간인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월령인 환경인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절기로는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오는 기준은 대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4, 5미 남박이라고 해서 4월, 5월, 미월 모두 계절로는 여름이 되는데, 특히나 지금 미월 같은 경우는 만하라고 하죠. 만하 내지는 개하 또는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늦여름.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환절기가 미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월, 술월, 축월, 미월 등이 다 모두 환절기가 되죠. 환절기, 진술축미월은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많다. 하나의 안정된 계절에서 또 다른 안정된 계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변화, 변동, 이동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환절기인 진술축미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은 공통적으로 보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토왕절. 기본적으로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사후월은 기본적으로 화가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신유월이죠. 신유월은 이때는 금이 왕한 계절,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는 것들이죠. 인묘진에 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에 술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해자축에 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지금 사오미에 미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그 계절의 끝에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한다. 계월이라고 하면서 끝을 말하죠. 계절의 끝. 그래서 진월은 봄의 끝이라고 해서 늦봄이 되는 것이고, 술월은 신유술 가을의 끝이라고 해서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는 늦겨울, 미월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여름이 되죠. 그래서 계월인데 네 가지 계월이죠. 춘하, 추동의 4계월이 이렇게 진술축미가 있게 되고, 모두 토가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뭐 같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은 진토하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진축토는 얘는 뭐예요? 위에서 기토가 습토인 것처럼 얘는 숙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미토는 얘네는 건토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의 끝이기 때문에 저 미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토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열토라고 하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사막의 모래 같은 그런 개념, 아니면 바닷가 백사장에서 물기를 머금지 않은 그냥 햇볕만 일방적으로 얻어맞아 가지고 뜨겁게 달궈져 있는 그러한 모래, 뜨거운 모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래, 그러한 토가 바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인데,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그런 개념이에요. 건조하면서 뜨거우면서, 그죠?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삭막하게 말라져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아머리 음토인 기토가 습토라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너무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기토도 물이 없다라고 하면 기토 또한 건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기토가 태어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토는 뭘 잘 써야 된다? 병화개수를 유유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5월, 미월은 개수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 겨울은 병화가 핵심이 되는 것인데, 선생님 그럼 개수 없으면 임수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개수 없으면 꽁 대신 닭으로, 임수도 당연히 쓸 수 있지만 공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를 쓰느냐 개수를 쓰느냐, 똑같은 사주 명식이 임수 쓰는 사람하고 개수 쓰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개수를 얻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량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기토는 개수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기토를 윤토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원령 미월은 굉장히 건조하고 고온 건조한 그런 시절이 되겠죠. 고온 건조. 그래서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 미토를 갖다가 윤토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수의 입장에서, 개수의 입장에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극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게 되면 토가 극수하는 것을 토생금 또는 토생금하고 금생수해서 토가 직접 개수를 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미월의 기토가 마르지 않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충미월의 기토가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 무토를 제해야 되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더라도 물론 당연히 수가 있어서 토를 윤퇴하고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간목이 토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미월의 기토가 태어났는데 물이 없다. 명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승도지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승도지명, 중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이야 중들이라든가 종교인들이 밥 잘 먹고, 물론 이제 개척교회 있는 사람들이야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종교인들 대단합니다. 돈도 많고요, 건물도 많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명력 쪽에서 생각할 때 진짜 세상 살기 어렵고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 승도지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래 명리학에서 말하는 승도는 가장 하천한 사람들 중에, 하천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도 지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미월에 태어난 기토가 물이 한 점도 없다, 바로 승도 지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적인 짜임,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토 또한 음토가 되겠죠. 대 음이 되니 저것은 예를 들어서 비견이다라고 해서 비견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이라는 말보단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 걸록격이다. 즉 이 뜻은 뭐냐면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왕사주가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사를 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서,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화가가 심어져 있는 토로 보기 때문에 굳이 목으로서 소토소벽할 필요는 없고 병화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는 개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화는 병화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 보게 되면 연지의 인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목. 자, 4, 5 미월 건조한 시절이죠. 4, 5 미월에 물이 없는 토는 어떻다? 이 목은 말라 죽어 있는 고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더 문제인 것은 일지에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사일주가 되죠. 물론 이제 5가 있으면, 여기 만약에 시가 5시가 된다라고 하면 4, 5이 방합을 완전하게 짜기 때문에 지지를 완벽하게, 화국이죠. 화가 왕하게 되면 나무는 목분 비위에서 불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정관으로서 역할보다는 오히려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니, 기토가 말라 있는데 더욱 거기다 불을 지펴서 기토를 더욱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글자들로만 싹 모여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5가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이 4하고 미 사이에 5가 이렇게 끼어져 들어가서 협내라고 해요. 공래라고도 하고요, 협내라고도 해서 사이에 끼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냥 예를 들면 허자 비슷하게 해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눈에 보이는 거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허자 이론 같은 거 있거든. 허자 이론 같은 것이 있는데 없는 글자를 자꾸 있는 것처럼 보는데 이런 것들을 현혹되지 마시고요. 허자 이론이 틀립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못 보는데 보이지 않는 허상을 자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 헛자이론 몰라도 사주 보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헛자이론들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주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명리 이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런 쪽으로 카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헛자이론은 제가 봤을 때 정통 명리 이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해서 공망이라든가 뭐 삼재라든가 뭐 각종 신살이라든가 지금 하나 더 해서 뭐다 헛자 이론 이런 것들 너무 깊숙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몰라도 상관없는 것들이니 크게 마음 들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내가 시간이 너무너무 남아서 심심해서 어쩔 수가 없이 한번 해볼까 이럴 때 한 번씩 볼까 말까 하시면 돼요. 그게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사주를 감명할 때 큰 어려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약속입니다. 저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자,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건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격은 뭐 식신격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 저 중걸록격이라고 했죠. 근데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 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얘가 편인격이 됐던 뭐 무슨 격이 됐던 일단 사주 전반이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너무 조열하죠.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환경에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거의 가뭄이 한 2-3주 동안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저 기토 텃밭인 기토가 어떻게 돼요? 토도 마르고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도 지금 말라 비틀어져서 지금 방울토마토가 진짜 방울돼서 떨어지게 생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역시 수가 필요하죠. 수가 있어야지만 기토도 윤토해 줄 수 있고 조열해져 있는 기후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하고 임수하고 서로 뭐한다? 서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임수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정화는 정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정화는 역할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체 미월의 기토가 일지사화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정화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으나 이 개수가 없는 상황에서 임수라도 기토를 윤토해주고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임수가 정화에 마음을 주느라고 탐합하느라고 수로서 재성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생시에서는 다시 수를 얻는 것이, 뿔이 있는 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면 갑목이 투출하게 되어 있으니 이 화가 왕한 계절에 수가 없는 갑목은 화를 생할 뿐이고요. 또 자꾸 기토가 갑목을 보게 되면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임수는 용신으로서 될 임수 정화 합을 하고 있고요. 일간 기토는 자꾸 갑목하고 합하려고 하게 되니 사주 자체가 어떻게 다 혼탁해진다. 자수 하나를 얻은 것보다는 사주 전체가 혼탁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병인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묘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월에 사까지 봤죠.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마치 4, 5월 화가 왕할 때 병화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목이 다시 병화를 생하고 있고요. 수로서 화를 억제해야 되는데 임수는 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화에 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굉장히 건조하고 고온한 그런 사주, 마치 사막과 같이 되어 있는 사주, 아까 말씀드렸죠. 승도지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런 사주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마른 땅에 물이라도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가 다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진짜 일간은 왕해져 있는데 수가 없게 되니 땅이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용도,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마찬가지로가 토왕절인 진술중미월에 지금 미월이지만 기토일간이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건 마치 무토와 같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고 수로서 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수 묶여 있어서 이어는 애가 좀 메롱하고 있죠. 전혀 용도가 없습니다. 진중개수 하나 있는 거 가지고는 이 넓은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기 어렵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이 살아나야지만 그래도 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경우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임수를 생할 것 같지만 역시나 임수는 정화하고 연애하느라고 메롱 상태에 빠져 있고요. 경금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아무리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4, 5홈이 방합을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녹아버렸다는 얘기고요. 유식하게 말하면 소용되어 버려서 소용이란 녹일소, 녹일용 자 이렇게 한자를 써서 녹아서 임수를 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임수도 있어 보이고요. 겉으로 봤을 땐 임수를 생하는 경금도 있어 보이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내막을 딱 들어다 봤더니 임수는 정화하고 탐합하느라고 메롱 상태에 빠져 있고 경금 녹아서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지질은 불바다죠. 욕심 많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만디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혼자 그렇게 독고다이로 재미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좋은 사주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사주 생시 임신 개유시 정도 사신합수가 되죠.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수인 임수 보는 것보다는 개유시가 돼서 개수 보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신시 내지는 개유시 정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주가 되겠고, 만약에 어떤 시를 선택하더라도 운은 화운 가기보다는 금순으로 가기 좋은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 여딸로 태어난 산모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임신 개유시를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을해시 같은 경우도 좋을 듯 하나 사해 상충우로 인해서 완전히 사주가 뒤집어진다. 얘네는 합하느라고 정신없고요. 을목은 극하느라고 정신없고요. 사해 상충은 서로 충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진짜 삶이 정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신은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봤을 땐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토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